안녕하세요. 행구TV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아파트 매수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평택에서 용인 수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직장과의 거리와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자금 등도 고려를 했겠지만 좀 더 투자 관점에서 왜 용인 수지에 집을 샀는지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평가라는 게 주식처럼 딱딱 끊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비교를 해보고 또 PIR 지표까지 동원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사 후보지였던 동탄 이신도시와 금정역, 수원역, 용인 수시, 구성역 등등을 다녀보고 동네 분위기와 사람들 행색, 병원과 학원과 같은 주변 상권, 경사도, 학군, 강남 접근성 등을 모두 종합해본 결과 용인 수지 지역이 가장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아파트별로 직접 임장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항목별로 별점을 매겼고 총점에서 이기는 지역과 아파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카테고리나 특정 동네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서 다른 지역 대비해서 교통인프라는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주었고요. 교육 환경 또한 인근의 부동산 탐문 결과 수지구청역과 정자역 일대의 학원가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다른 지역 대비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카테고리별로 총점 점수를 부여해서 종합적인 입지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공급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용인 수지 지역의 향후 입주량을 보았을 때 매우 안정적이고 인접 지역인 용인 기흥구나 좀 더 상급지인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보더라도 아파트 공급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가격 하락의 요인이 별로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 같은 경우 공급이 매우 많아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많을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투자와 발을 맞춰 시행사들에서 공격적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떼거지로 지었는데 삼성전자의 예상치 못한 불안과 그에 따른 투자 규모 축소 그리고 그 결과로 공장 건설 인원들의 감축 등으로 인해서 근처 원룸 월세 시세도 단 1, 2년 만에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고 이것이 전세와 매매 가격의 하락으로까지 점차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유동성을 감안한 투자 측면입니다. 현재 미국의 M2 유동성 전년 대비 변화율은 약 플러스 4% 정도로 2023년 6월 마이너스 5%로 바닥을 찍고 계속 조금씩 상승 추세입니다. 보통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서 따온 M2 통화량 변화율 그래프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도 역시 20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2025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오면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 양이 서서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은 특히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당연히 아니겠죠. 따라서 이런 유동성을 보더라도 지금이 가치 대비 매수 타이밍으로서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 통계 주간 시계열을 보더라도 용인 수지 지역은 2022년, 2023년 대대적인 하락기가 끝난 후 아직 본격적인 상승 전환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 강남이라든지 경기도 과천 등의 지역은 이미 상승으로 들어선 지 꽤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단기적으로 크게 마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동성이 지속이 된다면 분당과 용인 수지를 포함한 경기도 상급지 지역들도 서울 핵심지의 상승의 온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점차 퍼져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수지 정도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자산시장에 깊이 관심 갖고 지켜본 결과 시중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그것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산이 있고 덜 있는 자산이 있고 극단적으로는 아예 입지 못하는 자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 강남 지역은 비록 서울 강남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워너비로 생각하는 지역이며 이로 인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돈이 생기면 자산으로서 파킹하기 위해서라도 취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수요들이 모두 유동성이 풀렸을 때 선택적으로 일부 자산 시장으로 향할 것이고 우리는 그 선택된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지라는 지역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 핵심지 등과 함께 상승 열차에 동반할 수 있는 마지노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부산의 어떤 아파트라든지 인구 30만 이하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10년째 가두리에 갇혀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전혀 입지 못하는 가슴 아픈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아파트 매수기와 함께 어떤 요소들을 검토했는지 공유드려 봤습니다. 실거주 관점에서 또 투자 관점에서 여러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유동성이라든지 입주량 그리고 입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 투자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섞어서 실생활에 도움되고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